아파트 분양도 재친 꼬마 빌딩 투자 열풍 인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리고 제목을 보면 시세 차익의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답니다. 진짜 정답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꼬마 빌딩 투자는 안 해봤지만 거의 중 꼬마 빌딩은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이 관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내용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택 세금이 아니고 상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가져왔고요. 22년 3월 3일자입니다. 기자분 성함이 밑에 있을까요? 류태민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셨네요. 광고는 없애고 보겠습니다. 감정가에서 65에서 70%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 잘 나오고, 법인으로 매수했을 때는 DSR 대상에서 제외도 되고, 공시가 80억까지는 종부세 신경 안 써도 되고, 여러 채 보유해도 무슨 뭐 중과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좀 약간 뭔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죠. 특히 정시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그냥 뭐 고위공직자 올라가는 건 힘들다고 보셔야 되고, 그런데 상가를 한 5채 갖고 있어. 아니면 뭐 꼬마 빌딩 한 3채 가지고 있어. 물론 이제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그렇다고 막 어떤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을 받거나 그러진 않죠. 물론 최근에 어떤 연예인은 본인이 했던 말하고 좀 반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좀 약간 이슈가 된 적은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저는 절대 뭐 그분이 뭐 잘못했다거나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굉장히 투자 관점에서는 아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분석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투자할 때 금리 인상이라던가, 왜냐하면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공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따져야 된다. 자, 봅시다.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초 빌딩 투자를 결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아파트를 매각을 했는데 자금에 좀 여유가 생기자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면서부터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를 여러 군데 찾아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꼬마 빌딩 쪽으로 빌딩 투자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주택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비교적 대출도 좀 잘 나오고, 그래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4층짜리 노후 건물을 30억 원대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예전에는 저런 4층짜리 건물을 했을 때 막 30억 하면은 일단 헉 했잖아요. 지금도 물론 헉 하긴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저 아파트를 한 2채 정도 아니면 한 채 정도 정말 비싼 거는 팔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사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세 채가 있어요. 이렇게 다 끌고 가려고 했더니 보유세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주택자분들은 항상 이 보유세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정말 똘똘한 거 하나를 남기고 이 B하고 C를 매각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매각했을 때 양도세가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양도세가 꽤 많이 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돈이 10억 정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10억 정도. 그리고 이 돈을 굴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꼬마 빌딩을 그냥 사버리는 거죠. 자, 그럼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잘 봐요. 이 사람은 다주택자에서 이제 1주택자가 됐죠. 비록 최종 1주택이 적용돼서 2년 추가 보유 또는 거주해야 되지만 1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과세로 딱 세팅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상업용이잖아요. 상업용은 주택세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완벽하게 개인 명의로는 비과세를 해놓고, 상업용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딱 이쪽에 영향을 절대 안 주게 딱 세팅해놓고 딱 따로 간다는 거죠. 지금 이 로드맵을 타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똘똘한 하나로 딱 해서 세팅하고, 그 외에는 종목 또는 아예 명의를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버리고, 지금 이게 제일 좋아요. 지금 이게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4층짜리 노후 건물을 30억대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저 30억에 다 자기 돈 들어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한 20억 정도는 대출받고 아까 있었던 10억 자기 돈 집어넣었을 거라는 거죠. 대지 면적 181제곱미터, 연면적 460제곱미터로 3, 4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의아하죠. 왜 3, 4층 주택인데 이걸 사지? 여기서 이제 계약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A씨는 잔금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은 상태에서 잔금 전에 요 3, 4층을 근생으로 바꿔보는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매도자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비과세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가구 요건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원칙은 잔금인데 계약 당시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택이어야 되잖아요. 그 상태로 비과세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3, 4층 주택이 있는 상태 해가지고 비과세를 받고 매수자는 잔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 주택 부분을 없애고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냥 상가 그냥 하나짜리를 그냥 사버리고 그러면 주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율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이 아닌 근생으로 또는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주택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럼 매매가 31억이었지만 취득세 4.6% 개인으로 하면 그냥 4.6% 법인으로 하면 취득세 중과 안 들어가게 법인 본점을 과밀역 조건 밖에다 그냥 세워놓으면 되죠. 대도시 밖에다가. 그리고 여기 이제 등기비 0.2% 중개수수료 0.9 기타 재반 비용 해서 리모델링 비용 하니까 5억 원 가량에 추가되니까 38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했다. 그는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21억을 시행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대출 종류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담보가 있고 담보가 아닌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담보는 말 그대로 저걸 제공을 하고 내가 받는 거니까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21억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리모델링 할 거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세를 주고 이렇게 사업에 쓰겠다 하니까 이제 시설자금 대출로 이제 받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출에 대한 거는 금융권에 가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대출 관련해 가지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뭐 우리 집에 옆에 뭐 국민은행이 있어, 기업은행이 있어, 그냥 가는 거죠. 가지고 상담 받는 거예요. 창구 기다렸다가 그 사람 많은데 종이 빼서 하고 상담 딱 가요. 하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30억짜리 건물 하나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잘 나올까요? 아 선생님 뭐 소득이 어떻게 되시죠? 뭐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담당자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고 이제 저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끝나는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대출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출은 대출 딜러를 통해 대출 딜러. 똑같은 국민은행이라 하더라도 지점마다 다 다르거든요. 지점장 권한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금액이 나올 때까지 한 100명하고 내가 상대한다. 전화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특이한 케이스, 정말 안 나오는 케이스 아니면 찾아보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자, 주택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이 매력이 떨어지면서 주택 투자에서 꼬마 빌딩으로 옮기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A씨 사례처럼 완성형 건물보다는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서 이걸 리모델링 하는데 좀 이걸 뭐 밸류업이라고 하나 봐요. 이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왜냐면 이미 다 인테리어가 된 걸 사면 좀 비싸니까. 그리고 내 스타일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한다. 갑자기 이 말 들으니까 막 이런 거 해보고 싶네요. 그죠? 자, 실제 2022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가들을 상대로 하는 PB들이 올해 가장 유망한 부동산 자산으로 꼬마 빌딩을 꼽았다는 설문 결과가 실렸다. 물론 참고만 하십시오. 21년 전망에서는 꼬마 빌딩을 유망 부동산으로 전망한 비중이 12%였는데 22년 올해 들어서는 24%로 크게 상승했다. 그리고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아파트 분양이 26에서 18로 크게 줄었다. 아파트 구축도 아니고 분양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청약 당첨 가능성 플러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괜찮은 곳들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금액이 커가지고. 그래서 서울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물 거래금액 규모 및 거래 건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꼬마 빌딩이 뭔가 이제 정확하게 정의된 부동산 상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5층 전후 규모로 해가지고 매매가 50억 원 이내의 상업용 빌딩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최대 100억까지 건물도 포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만 해도 요 50억 금액으로 좀 이렇게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게 금액이 또 커져 버려가지고 한 100억까지는 좀 본다 이러더라고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과 비슷해진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를 받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확대의 일환이다. 이거 좀 앞뒤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웬만한 꼬마 빌딩 값과 비슷해진 아파트 한 채, 그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전에는 팔아서 여러 채를 팔아야 이제 겨우 건물 내가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 시세 차익도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대출이 계속되면 또 자기는 아파트가 편하니까 아파트를 할 수가 있는데, 대출이 안 되니까 저기서 나온 돈에서 내가 대출 잘 나오는 그냥 꼬비를 사가지고 그냥 뭉쳐버리는 거죠.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남아있던 개인 명의도 비과세가 가능하고, 바로 이 전략으로 끝내주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3일 토지건물 빅데이터 플랫폼 밸류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서울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빌딩 총 거래 금액이 12조 4151억 규모였는데, 이는 전년도 8조 9300억 대비 39% 증가한 수준이다. 거래 건수도 2271에서 2890, 그리고 작년은 3336건. 이야, 다 이쪽으로 가셨네요. 그래서 이제 제 정규 과정에는 꼬마 빌딩 상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꼬마 빌딩은 감정가의 65에서 70%가량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 2억 이상 경우에는 비주택 상품에도 강화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된다. 하지만 법인으로 매수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에서 자유롭다. 그럼 내가 법인에 대한 이해만 좀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그 법인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딱 한두 개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러면 훨씬 더 실적이 있기 때문에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법인을 2개 운영하는데 전부 다 이거 들어오는 수익을 다 양쪽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과밀옥지권 밖에 있어서 이제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서울이죠. 서울에다 해놔서 여기서 이제 5년을 잘 운영하면 이제 그 이후에 취득하는 거는 취득세 중과가 또 안 들어가니까. 과밀옥지권 밖에다가 5년 한 10년 했고요. 서울로 들어와서 사면 그래도 괜찮나요? 아니죠. 이전하면 그때부터 다시 카운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해도 중과가 없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종부세는 80억까지는 안 나와요. 상관없고, 취득세는 건물세에 관계없이 4.6%가 부과되는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 안에 신규로 이제 막 설립하거나 아니면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죠. 물론 이제 대도시 안에 있는 상태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걸 사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건 대도시 다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마포였었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본점 소재지를 밖으로 빼놔야 되겠죠. 근데 뭐 그 정도는 다 안내해줘요. 그리고 이제 추후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세가 개인은 최고 세율 45%인데 법인은 20%. 물론 이제 25%까지 부과되는데 과표가 3천억 넘어야 되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300억 이내가 20%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20%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추가 법인세 드는 것도 없고.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잠깐 근데 세금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세금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으로 상업용 건물 취득 시 한번 보면은, 일단 취득세는 4.6%인데 단 대도시 밖에 본점 소재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대도시 안에 있더라도 5년 이상 됐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뭐 이제 막 신규 법인인데 언제 5년이 채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도시 밖에다가 빼놓는다. 이게 좀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용인이 핫하죠. 그리고 이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그냥 내야 돼요, 이거. 이게 이제 공정시작 가액 비율 얘는 70%고
그래도 이제 뭐 이건 그냥 내야 되는 거고. 종부세는 80억까지는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양도세는 이제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법인세죠.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2억 이하는 10%. 그리고 2억 부터는 이제 20%인데 그게 300억까지니까 법인세 그냥 20%만 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빌딩을 계속 사실 분들은 무조건 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걸 개인으로 샀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억에 샀는데 50억이 됐다. 그럼 벌써 차익이 2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과표가 10억 넘으면 개인 같은 경우에 45%예요. 세율이. 그냥 반이 세금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분명히 50억짜리를 팔았는데 남아있는 거 쥐어봤더니 뭐 한 40억으로 완전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요거 때문에 마지막 가서 못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셔야 돼, 이거. 덩치가 워낙 크니까. 물론 이제 여기도 20억 하는데, 20% 나오는데, 20% 내고, 다시 또 여기에 이제 대출해가지고 레버리지 일으킨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대출 가능하긴 하지만 너무 이게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연예인 누구 사례 나오잖아요. 그분도 보면은 법인으로 다 했고요. 그리고 그 법인으로 자기 수익을 다 법인으로 때려 넣었고요. 대출 레버리지 다 일으켰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잘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애원 방에다 그 글을 썼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배워라. 했는데 이제 계속 막 언론에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본인이 그런 게 관심이 없다고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냥 솔직하면 되고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좋아하고요. 대신 그거를 너무 과하게 탐욕을 일으키면 안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만약에 했다. 그건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뭐 잠깐 다른 이야기 하자면은 돈이 좋긴 한데 그걸 막 벌기 위해서 막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봤더니 밤에도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애하고도 놀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벌고 나머지는 좀 줄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일거리가 좀 줄어들면은 돈은 당연히 더 적게 벌지만 거기서 안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초2 올라갔는데 애 등원 시켜주고 끝날 때 내가 데리고 오고 숙제도 좀 봐주고 난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책 쓰고 강의하고 근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좀 이야기가 좀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 앞뒤가 행동이 바뀌면 이제 그게 싫은 거죠. 어쨌든 그 기사 이제 보시면 그런 말 보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절세를 했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법인을 키웠는지 그걸 잘 보세요.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다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뭐 금리도 올랐고 공실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결정하기 전에는 잘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이게 주택이든 주택이 아니든. 그래서 50억 미만 빌딩의 평균 임대 수익률이 2.06%로 나타났다. 이거면은요, 사실 수익률을 놓고 보면 이거 투자하면 안 돼요. 최소한 4%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대가 더 높은 50억에서 100억인 경우에는 1.63 정도 나오는데, 근데 왜 저걸 했냐? 왜 저걸 했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게 낫다.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을 기대해야 된다. 자, 그리고 다시 왔을 때 결국 내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면 이 양도세,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확 줄여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법인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법인으로 했는데 여기서 양도 차익이 나더라도 이거 내가 다 빼오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빼오려면 또 세금 나가지 않냐. 아니 근데 왜 급여나 배당으로 다 빼올 생각을 하세요? 적당히 빼오세요. 적당히 빼오고요. 여기에 돈을 남겨두셔야죠. 이 법인에다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 뭐 대출이라든가 또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그래서 이 해당 법인은
뭔가 사업이 아이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보태서 50억짜리 샀다가 100억으로 가고 100억 샀다가 200억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에 있는 돈을 내가 무조건 다 빼와야 된다 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족 법인을 하면은 그런 경우에 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해주고 이제 물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도 지금은 다 끝나는데 클래스 101 코칭권 했을 때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가족 법인 아니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빌딩인데 법인 전환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해보신 그 세무사님, 법무사님 통해가지고 간단히 피드백 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길 때 이제 양도세가 나오는데, 이제 2월 과세 요건 맞으면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내면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돈을 다 빼오지 마시고 적당하게 급여나 배당 정도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직장 가입자 돼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무조건 급여로 빼오는 게 아니라 실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시면 안 된다고. 파시지 말고 계속 가져가시고, 나중에 판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건물 살 때 레버리지용으로 파셔야 된다. 이런 건 함부로 파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부러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이고요. 높은 임대 수익률을 기다리면 토기 투자금이 적은 구분 상가를 노려야 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건물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도 그렇고 수익률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위치하고 나중에 시세 차익, 그리고 그냥 든든한 어떤 뭐라 해야 되죠? 그냥 든든한 자산,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구분 상가는 꼬마 빌딩과 달리 진입장벽이 낮고 관리도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했는데, 제가 구분 상가는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고요. 구분 상가 관련해서 책이나 강의 등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꾸준한 수요가 있는 입지여야지 황금성도 높고 그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투자에 대한 거는 저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보다 훨씬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관련된 제가 말씀드렸던 세법적인 내용들, 그리고 좀 저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족법인 만들고 꼬마 빌딩 매수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